안녕하세요. 오테롤드 경식 기자입니다. SM6 LPG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를 몰고 전남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직전에 화성 휴게소에서 LPG 가득 충전을 하고 또 트릭 컴퓨터 리셋도 했습니다.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가득 충전을 했을 때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일상적인 어떤 그 패턴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 수 있는지, 땅끝 마을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LPG 차에 대한 몇 가지의 또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386km 목적지까지. 상담도 휴게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성 휴게소에서 LPG를 가득 충전을 했습니다. 한 60리터 정도가 지금 연료 탱크에 채워져 있는데요. 이 차 연비가 9km가 조금 넘으니까 그걸로 따지면은 6954, 540km 정도밖에 주행을 못 하는데, LPG 세단의 연비 성능, 연비 효율성 뭐 이런 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LPG 차가 올해 3월부터 풀린 거잖아요. 그렇지. 일반 사람들한테. 그 계기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그 친환경 차라는 인식. 친환경 차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반 디젤 차나 이런 거보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 덜 나온다. 네. 친환경 차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야 솔직히 차 사면서 누가 이 차 뭐 CO2 배출량이 얼마냐, 뭐 미세먼지 많이 나오냐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연비가 좋은지, 연료값이 싸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더 경제성. 포커스를 맞춰서 차값도 좀 이게 좀 싸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초반 구입 가격은 저렴하고 연료비도 싸지만 연비가 좀 낮잖아요. 1년, 2년, 3년 탔을 때 그 연료 효율성 대비 뭐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똔똔이가 되지 않을까, 막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게 시승을 하는 목적도, 이게 LPG 차는 일단 가장 크게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연비잖아요. 연비. 그렇죠. 연비가 나쁘죠. 보통 뭐 한 20% 30% 이상 낮으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연비 경제성도 있다는 얘기야. 연료값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운전을 조금은 험하게 하는 거야. 이 지금 오늘 시승하는 것도 한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달렸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거지. 일종의 그럼 LPG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거네요. LPG가 보통 가스잖아, 가스. 가스죠. 그지? 부탄. 그 가끔 보면은 막 LPG 뭐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뭐 그쵸. 동네 하나가 날아가고. 저 충전소 그런 것도. LPG 사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충전소 자체는 물론이고 LPG 차 자체도 굉장히 안전한 차라는 거야. 그게 보통 뭐 이제 그런 게 있대. 그냥 일반 주유소 지을 때는 뭐 연료 탱크의 어떤 강도라든가 굉장히 높은 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다른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뭐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야. 이런 자동차용 LPG 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에서 뭐 대형 사고가 났다든가, LPG 차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폭발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 멀쩡하던 차가 폭발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근데 뭐 휘발유 차나 디젤 차 이런 것도 불났다는 얘기는 또 많이 듣잖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로 따져도 LPG 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지. 출력이 140마력, 토크가 19.7. 그러면은 그냥 일반 중형 세단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 이 성능 자체, 수치 자체는. 근데 이런 수치들이 이 차가 움직일 때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해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행 질감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건데, LPG 차를 그렇게 험하게 몰려고 타면 안 되지. 그렇잖아. 아니, 근데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기는 하지 한데.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잠깐 운전을 해봤잖아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인 스타일로 운전을 하더라도 가솔린과 디젤 대비 조금 그 응답성이 더딘 건 확실히 있어요. LPG 차니까 나타나는 그런 주행 특성 같은 것들도 있잖아. 일단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잖아. 그런 조용하고 진동이 덜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분명히 그런 어떤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뭐 크게 흠을 잡을 만한 정도의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니다. 그쵸. LPG 차를 막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전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딱 맞춰서 단골 충전소가 그렇지, 있는 어디 건가요? 가면 충전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네. 또 언제 요 정도면은 요 정도 거리 할 때는 미리 뭐 충전하는 게 낫다, 이런 게 딱 그 어떤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뭐 많지는 않아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LPG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야. 많이 못 봤거든, 충전소가. 주로 시내 외곽에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그거 걱정부터 딱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전국에 충전소가 한 2,000개 정도 된대. 늘리고 싶은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충전소를 아무데나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규정이 좀 있으니까. 이게 도심지에는 뭐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LPG 차 타는 사람들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트렁크 그쵸. 택시 같은 거 우리 보면은 거기다가 뭐 캐리어 하나 실으려고 해도 캐리어 뭐 연료 탱크 때문에 큰 거는 안 들어가잖아. 대형 사이즈는 안 들어가잖아.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객 짐 실으려고 하면 캐리어 뒤에 놓고 트렁크 열고 다 다니는 집 열고 다니고. 택시. 트렁크가 그냥 일반 트렁크 용량하고 똑같잖아. 그쵸. 그 밑에 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박아놓은 네,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야, 이 도너 탱크가. 그 뒤에 트렁크에 그 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훨씬 훨씬, 심리적인 그렇죠. 어떤 부담도 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저건 하여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SM6 LPE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분배. 그러니까 LPG를 저장하는 탱크의 모양이 일반적인 원통형이 아니고 이 도넛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대부분 택시 같은 거 타보시면서 짐을 실었던 분들은 택시에 LPG 탱크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만하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보통 LPG 분배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을 거의 절반밖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 안쪽에 이 탱크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용 캐리어 같은 것도 부피가 큰 뭐 대형 캐리어 같은 것들은 실을 엄두를 못 내요. 그 정도로 트렁크 공간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자, 짜잔, LPG 탱크가 바로 이렇게 도넛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도 보면은 안쪽으로 굉장히 깊고, 또 이 둘레가 상당히 이게 전체를 다 따지면 거의 한 1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75리터 부피를 갖고 있는 그런 분배인데, 실제로는 여기 한 60리터? 60리터? 전체 100% 딱 풀 충전은 안 되고 한 60리터 정도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가 있는 자리가 스페어 타이어 있는 자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앞쪽으로도 조금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런 비상 공구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거의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 공간을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 연비 관련된 정보들을 주행 관련 정보들을 잘 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리셋을 해서 약 80km의 거리를 달려왔고 평균 속도 역시 80km. 그리고 그렇게 달렸을 경우 지금 13.0km/L를 찍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야. 야, 이게 차 많이 팔려가지고 LPG 수요 많아지면 니네 또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을 줘야 돼. 그래야 이 LPG 차도 많이 팔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려야 어느 정도 대기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냥 SM6 동일 트림의 가솔린 차하고 예. 이 LPG 차하고 예.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나. 300만 원이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지. 보험료로 따지면은 한 3, 4년은 보험료 빠지는 거고. 예전에 LPG 차는 기화기라는 게 있었다. 아주 말썽을 많이 피웠어. 얼고 막히고, 그래서 출력 떨어지고, 또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리고 막 이게 이랬거든. 가장 큰 그래서 시동을 걸 때도 에어를 시킨 다음에 키를 돌려야 시동도 걸렸었고, 아주 좀 번거로운 것들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기압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LPG 차라고 해서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고 또 주행을 하고 평소에 뭐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땅끝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한 11시경 화성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에 화성휴게소를 출발을 했습니다. 3시간 넘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총 주행거리가 385.3km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평균 속도는 84.9km니까 거의 이 제속도를 지키면서 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트릭 컴퓨터에 표시된 최종 연비는 12.7km 리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연비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km 이상은 연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연비를 가지고 실주행 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 오전에 화성휴게소에서 이 LPG를 충전할 때 이게 리터당 913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피넷에 나와 있는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가솔린은 1,530원, 또 경유는 1,392원이었습니다. 이 동급의 SM6의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이 총 연료 비용을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차, 그러니까 SM6 LPE 모델의 총 연료 비용은 27,700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가솔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4,432원, 그리고 디젤 차의 경우에는 36,044원이 이 연료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LPG 차의 연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그 연료의 경제성 같은 것들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연료비가 확실히 덜 들어가는 그런 경제성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된 겁니다. 주행에서 나타난 연비로만 따져봤을 때의 어떤 그런 연료 사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어떤 구매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태월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